자식 셋 키웠는데 연락 없습니다. 80세 독거노인의 고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 실화입니다. 듣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올해 80세인데요. 작년 설날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애들 올 거니까 음식 준비해야지.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하고. 80세 노인이 홀로 부엌에서 4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12시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놨어요. 이제 애들 올 시간인데.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어요. 오후 1시, 2시, 3시. 아무도 안 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톡 한 통. 큰아들 52세 아버지 죄송해요. 와이프 친정 가야 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둘째 딸 50세 아빠 미안해요. 애들이 독감 걸려서 집에만 있어야 해요. 막내 아들 48세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출근했어요. 할아버지는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내가 누굴 위해 이걸 만들었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명절 음식은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다 상해서 버렸어요. 자식 셋을 키웠는데 명절에도 연락이 없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의 현실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볼게요. 1945년생, 전쟁 직후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나는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어. 대학도 못 갔지만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25살에 결혼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만큼은 대학 보내자. 아내와 약속했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1972년생, 현재 52세.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1974년생, 현재 50세.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1976년생, 현재 48세. 할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낮에는 공장, 밤에는 경비. 하루 18시간 일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애들 대학 보내려면 일해야 해. 자식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 과외를 시켰어요. 한 명당 월 30만 원씩 3명이면 90만 원. 할아버지 월급이 120만 원이었는데요. 90만 원을 교육비로 썼어요. 우리는 라면 먹어도 괜찮아. 애들은 밥 잘 먹여야 해. 자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비가 한 명당 월 5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 할아버지는 일을 하나 더 늘렸어요. 주말에 건설 현장 막노동.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큰아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너희들만 공부 열심히 해라. 드디어 대학 입학. 큰아들 SKY 대학 합격.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등록금 한 학기 400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 책값, 교통비 등등 월 30만 원. 한 명당 한 달에 80만 원씩 들었어요. 둘째 딸도 대학 합격. 막내 아들도 대학 합격. 3명 대학생. 한 달 교육비 240만 원. 할아버지는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언젠가 애들이 성공하면 다 갚겠지. 4년 후 큰아들 졸업. 대기업 취직. 아들, 축하한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벌 테니까 동생들 학비는 제가 댈게요. 정말? 고맙다, 아들. 하지만 1년 후,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결혼 자금 좀.
얼마? 5천만 원만. 할아버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둘째 딸도 졸업, 취직, 결혼. 아빠 결혼 자금 3천만 원만. 막내 아들도 졸업, 취직, 결혼. 아버지 결혼 자금 4천만 원만. 총 1억 2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줬어요. 할아버지는 60세까지 일했어요. 퇴직할 때 빚 8천만 원. 퇴직금 5천만 원. 빚 갚고 나니 남은 돈 0원. 이제 애들이 좀 도와주겠지. 할아버지 60세 때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애들 잘 부탁해. 장례식에 자식들이 왔어요. 큰아들 당시 38세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둘째 딸 당시 36세 아빠 자주 올게요. 막내 아들 당시 34세 아버지 우리가 모실게요. 장례 끝나고 49제까지 자식들이 자주 왔어요. 하지만 49제가 끝나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월세 30만 원 빼면 50만 원 남았어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아빠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큰아들 40세 아버지, 저도 애둘 키우느라 빠듯해요. 죄송해요. 둘째 딸 38세 아빠, 우리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막내 아들 36세 아버지, 제가 이제 집 사려고 대출 받았어요. 여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버텼어요. 65세 때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병 진단, 병원비 월 20만 원, 약값 월 15만 원, 남은 생활비 15만 원. 어떻게 살아?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아빠 병원비 좀. 큰아들 45세 아버지, 저희 큰애가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때문에. 둘째 딸 43세 아빠,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비 드려야 해서. 막내 아들 41세 아버지,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지만 안 줬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을 덜 갔어요. 약도 반만 먹었어요. 70세 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걷기도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아빠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큰아들 50세 아버지, 제가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요. 둘째 딸 48세 아빠, 저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다음 주에요. 막내 아들 46세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할아버지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명절 때만 자식들이 왔어요. 그것도 1-2 시간 있다가 금방 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도 가야 해서. 아빠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아버지 약속이 있어서. 75세 생일. 자식 아무도 안 왔어요. 카톡만 왔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78세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하려고 했어요. 애들아, 잘 지내니? 큰아들 56세 내 아버지, 잘 지내요. 그럼 전 바빠서 끊을게요. 통화 시간 1분. 둘째 딸 54세 아빠, 지금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 안 옴. 막내 아들 52세 아버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요. 나중에 전화 안 옴. 할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79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에서 넘어졌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겨우 핸드폰을 찾아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119 부르세요. 그래. 할아버지는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이 시간 후 큰아들만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저는 회사 가봐야 해서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큰아들은 30분 있다가 갔어요.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카톡만 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빨리 나으세요. 80세가 됐을 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제 애들한테 연락하지 말아야겠어. 한 달, 두 달, 세 달. 자식들한테 전화 안 했어요. 자식들도 전화 안 했어요. 4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세요? 뭐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그럼 됐네요. 그럼 바쁘니까 끊을게요. 통화 시간 30초.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애들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명절이 다가왔어요. 작년 설날처럼 또 음식을 준비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올 텐데. 설날 당일 할아버지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혼자 먹었어요. 자식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집에서 행복하게 명절 음식 먹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을 뭐 했나. 80세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우울증 약 드셔야 해요. 약을 먹어야 하나? 네, 안 드시면 더 심해져요. 약값 월 10만 원 추가. 이제 생활비가 정말 빠듯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자식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세 자식을 다 불렀어요. 큰아들 56세, 둘째 딸 54세, 막내 아들 52세.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애들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희들 아빠를 왜 안 찾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아빠가 넘어져도 안 오고. 큰아들이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도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너 대학 다닐 때 아빠가 얼마나 일했는지 아니? 알아요. 아빠는 하루 18시간 일했어. 너희 셋 대학 보내려고. 둘째 딸이 말했어요. 아빠, 그건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뭐?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신 거. 할아버지는 충격받았어요. 막내 아들이 덧붙였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아버지 모시는 건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저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여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물었어요. 그럼 아빠가 너희한테 뭐였니?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나는 너희한테 뭐였어?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효도를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도 힘들어요. 너희가 힘들어?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 대학 보내려고 빚까지 졌어. 퇴직금으로 다 갚았어.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둘째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됐어.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아버지, 나가봐. 이제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자식들은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갔어요. 매주 화요일에 가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수 씨,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자식 셋을 위해 평생 살았다는 것, 교육비만 5억을 썼다는 것, 하지만 자식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수 씨,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자식 둘 있는데 연락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떡해요? 포기했거든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거. 영수 씨, 우리 세대가 착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자식에게 많이 주면 효도한다고 생각한 거요.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달라요. 주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영수 씨, 이제 자식 버리고 영수 씨 인생 사세요. 내 인생? 네, 80세도 인생이에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어요. 할머니가 복지관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어요. 여기 노인 합창단 있어요. 같이 해요. 합창단요? 네, 한 달에 2번 공연도 나가요.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요. 점점 재미있었어요. 영수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다음 공연 솔로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공연 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요.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영수 씨, 최고예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한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박수였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요? 좋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식 생각 안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왜 전화 안 하세요? 바빠서. 네. 아버지가 바빠요? 응, 합창단 연습하고 친구들 만나고. 바빠. 합창단이요? 그래, 다음 주에 공연 있어. 오고 싶으면 와.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공연 날.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았어요. 복지관 친구 20명이 와서 응원해줬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81세가 됐어요. 복지관 생활이 일상이 됐어요. 월요일 요가, 화요일 합창단, 수요일 서예, 목요일 친구들과 등산, 금요일 영화 감상. 이렇게 바쁠 수가.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복지관 친구들이 가족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영수 씨, 경험담 좀 나눠주시겠어요? 경험담이요? 네,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버려진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육비만 5억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청중 100명이 울었어요. 강의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자식한테 버려졌어요. 영수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복지관 젊은 직원이 도와줬어요. 80세 할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 첫 영상 자식 셋에게 5억 쓰고 버려진 이유. 조회수 10만.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요. 우리 세대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두 번째 영상 자식 없이도 행복한 노후. 조회수 20만. 세 번째 영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조회수 50만. 할아버지는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유튜브 봤어요. 그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네요. 아버지,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들아, 효도는 이제 안 받아. 네. 아빠는 이제 혼자 잘 살아. 내 인생 너나 잘 살아. 아버지, 가끔 전화나 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할아버지는 82세가 됐고요.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이에요. 자식에게 버려졌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 교육은 중요해요. 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해요. 교육비와 노후자금 황금 비율. 자식 교육비 30%, 내 노후자금 40%, 비상금 20%, 여유자금 10%. 이 비율을 지키세요. 둘째,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주면 줄수록 당연하게 생각해요. 대학 등록금 오케이. 결혼 자금 능력 범위 내에서. 집 마련 본인들이 하게. 손주 육아비 절대 무리하지 말기. 셋째,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부모의 희생 자식의 효도.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도 살기 바빠요. 넷째, 자식 없이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행복한 독거노인의 비결. 취미생활 최소 3개. 친구관계 최소 5명. 규칙적인 활동주 3회 이상. 자기만의 루틴. 경제적 독립. 다섯째, 복지관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료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합창단, 댄스, 요가. 서예, 그림, 공예. 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산, 여행, 봉사. 혼자 집에 있지 마세요. 여섯째,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혈연 가족이 안 챙기면요, 선택 가족을 만드세요. 복지관 친구들, 동호회 친구들.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세요. 기대 수준을 낮추세요. 매일 전화 한 달에 한 번. 매주 방문 명절에 한 번. 생활비 지원 기대 안함. 함께 살기 각자 살기. 이렇게 낮추면 덜 실망해요. 여덟째,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평생 자식 위해 쓰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쓰세요. 맛있는 거 먹기, 여행 가기, 취미 생활, 건강 관리. 당신 돈입니다. 당신이 쓰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교육비 5억, 결혼 자금 1억 2천. 총 6억 2천만 원을 자식에게 썼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버렸어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통제할 수 있어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노후 행복 공식. 행복 경제적 독립 사회적 관계에 의미 있는 활동. 자식은 이 공식에 없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